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이번 아토피 마지막 사례자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냐면요. 학생이에요. 지금 12살, 그 당시에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게 4년이 넘었어요. 근데 왜 4년 전의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유지 관리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아토피가 누가 봐도 아토피 없는데 피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완해 상태를 유지한 건 한 1년 정도 됐고요. 3년 동안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물론 처음에 아토피에 필요한 용량보다는 훨씬 작은 양이지만 한 4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지금까지 유지 관리 잘하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키도 커지고 예뻐지고, 특히나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아토피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토피로 고생을 했지만 지금도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는 물론 아토피가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영양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면역에 좀 더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알러지 반응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에 저도 굉장히 반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머플러 그리고 니트 이런 거 정말 잘 못 입었었어요. 그리고 머플러는 아예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매일 머플러 두르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오는 시간까지 저도 많이 고생했던 것 같고요. 조심하고, 고생이라기보다도 많이 조심했죠. 음식도 밀가루, 계란 뭐 이런 거 먹고 싶어도 한 번, 두 번 먹을까 한 번으로 줄이고. 그런데 예전에 아토피 있었을 때는 뭐 한 입도 먹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어요. 그런데 식생활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밀가루 완전히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밀가루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렇게 땡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강한 음식으로 자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그렇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안 먹어져요, 밀가루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력한 만큼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만 12세, 키가 151cm에 43kg였고요. 27개월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빨갛게 피부 발진이 생기고요. 그 이후로도 4세, 5세 때 눈 양쪽에 팬더 모양으로 빨갛게 생겼다 없어지는 걸 반복했고요. 유치원 때는 눈하고 손가락 부위만 발생을 했고, 또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아이처럼 눈에 결막염이 심하게 왔고 비염 증세가 왔고요. 5살 때는 폐렴으로 입원하던 중에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심했고요. 그리고 계란 흰자나 유제품에도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음식을 제한을 했고, 그 이후로 초등부터 조금씩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생겨서 특별히 스테로이드 치료는 거의 안 했는데 가끔씩 결막염 치료할 때 썼고요. 민간요법만 했다고 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완전 증상이 확 일어나서 그 후에 한의원 3개월 다녔는데 증상이 호전이 없고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소금 목욕도 해보고요. 그러면 더 좋아진다고 했지만 별반 차도가 없었고요. 최근 3주일 전에 그전에는 없던 피부에 발진이 갑자기 생기고, 동네 병원에서 진찰시 긁은 상처로 부위로부터 균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해서 스테로이드 약한 연고를 한 개 줬는데 효과가 없어서 순천향대학 병원의 알러지 교수 진료를 다시 받습니다.
이때 알러지와 면역 검사 다시 했고요. 일주일 항생제 처방받고 히스타민제 처방받고 진먼지 진드기가 특히 심하고 꽃가루 풀 알러지가 생기고 그런데 음식 알러지를 물어보니 괜찮다. 그전에는 분명 계란 흰자와 치즈가 나왔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물음표를 치셨어요. 정말로 괜찮을까? 그래도 평상시 음식 제한과 보습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환자분들이 딜레마가 생겨요. 분명히 검사에서는 음식 알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이상하게 음식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스트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다 되고요. 일반 병원에서 다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가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음식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그게 아직 급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편적으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대학병원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음식은 알러지가 있는데 검사에서는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음식은 관계없구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 어머니께도 음식 알러지 검사가 있다. 빨리 해보셔라. 그랬는데 바로 그거를 안 하시고 한 두어 달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환부 사진을 보면 사진에 좀 밝은 데서 찍으셨는데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목선도 굉장히 붉고요. 이게 붉은 지도처럼 되게 안 좋거든요. 그게 뭐 각질이 막 생기는 것보다 붉은 지도처럼 퍼지는 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초기 사진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얼굴이 붉어 있다. 아이는 굉장히 밝은 아이인 것 같아요. 웃으면서 아토피가 있어도 막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7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처음보다 붉게 보이는 부분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가려움도 저번에 3 정도이면 지금은 1 정도예요. 몸과 가슴에 좁쌀 모양으로 난 아토피는 일주일 전에 확 올라왔다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요. 제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약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네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팔다리 접히는 부위가 한두 개씩 올라오고 약간 빨개지네요. 음식은 기존에 먹는 거에서 비슷하게 먹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2달 만에 검사하셨다고 한 거 아니라 아직까지 검사가 안 돼 있군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정도 됐는데 좀 더 지켜보시고 검사는 되도록이면 방학하면 바로 좀 해주세요. 음식 조절이 되면 가을엔 거의 나아질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2달이 지나서요. 2달이 지나서 알러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놀라고 사실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환부가 빨리 좋아지는 상태를 보니까 알러지 음식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엄청 많았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도 아주 다량으로 나왔고요. 유제품 계란, 밀가루, 잡곡류도 종류대로 옥수수, 보리, 콩류 다 나왔고요. 견과류도 종류대로 다 나왔고 그 자주 나온다는 감자도 나왔고요. 알로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알로에를 피부에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알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쌀이 나왔어요. 쌀 알러지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쌀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요.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아토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유에 좀 강하다. 그럼 어렸을 때 좀 많이 심하고 우유를 계속 꾸준히 먹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쌀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어렸을 때 생기면 계속 조금 정도만 업앤다운 좀 있을 뿐이지 꾸준하게 가는데 지금 우리 이 학생도 꾸준하게 왔거든요. 결막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피부가 계속 거칠어져 있는 상태 쌀 알러지가 나와서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상상도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밀가루에 계란에 알러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주로 간식을 쌀 쪽으로
떡으로 이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 알러지가 있을 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어 달이 지났는데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낮에는 전혀 긁지 않고 밤에는 무의식적으로 긁는 날도 있고 그러지 않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긁는 그 횟수가 완전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요, 키가 151cm였죠.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일까요? 한 9개월 만이에요. 9개월 만에 키가 160이 됐어요. 9cm가 큰 거예요. 한 달에 1cm씩 꼬박꼬박 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체중이 늘어난 게 아니고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키가 컸기 때문에 아주 슬림해져서 제가 사진을 봐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목선도 길어지고요. 보통 아이들이 키가 클 때 목선이 딱 길어져야 키가 큰 것 같거든요. 피부도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거의 완해 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좀 고용량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현재 먹고 있는 용량을 한 반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한 3분의 1로 줄이고, 그리고 한 4분의 1로 줄인 데까지 또 한 1년 정도 그렇게 유지 관리 하셔서요. 지금 4년이 넘게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영양제를 지금 이만큼을 먹어서 유지 관리가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한두 달 떼도요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머니께서 꾸준하게 어차피 아이가 체력도 필요하고 공부해야 되는 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먹이시면서 잔병치레 거의 없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키도 크고요, 머리도 좋아지고 너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꼭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미네랄, 아토피하고 관련 없는데 미네랄도 같이 이렇게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제가 어머님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 관리 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완해 사례까지 지켜봐 주신 거에서 감사드려서 제가 중간에 뭐 이런 사례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완전히 유지 관리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좀 표준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한다니까 대학도 가서 정말 큰 꿈 꾸는 우리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우리 학생분들, 어머님들 계신다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아토피 극복하는데 영양소의 힘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경칭이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